안녕하세요. 고입 검정고시 사회의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지도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선이 무엇인가 하면 아시죠? 어떤 거죠? 위도가 0도인 선, 적도라고 부릅니다. 이 적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위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적도의 적도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는 극지방이죠. 이 극지방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고위도라고 불렀고요. 고위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위도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시는 열대우림 기후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저위도인 적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는 아프리카의 콩고강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또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네요. 여기는 아마존강이 흐르는 남아메리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열대우림 기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저위도 지역, 즉 적도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저위도 지역인 적도 주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실 때 보통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적도로부터 극지방으로 가면서 자, 여기는 열대, 그 위에는 건조, 그 위에는 온대, 그 위에는 냉대, 그 위에는 한대 기후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바로 그 첫 번째 부분, 적도 주변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열대우림 기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 아프리카 보이시고요. 여기 동남아시아 보이시고요. 여기 남아메리카 보이십니다. 전부 적도에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대우림 기후가 뭔지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열대우림 기후라고 하는 거는요, 열대 기후 중에서도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기후를 열대우림 기후라고 부릅니다. 이 열대우림 기후는요, 거의 매일 소나기가 내립니다. 소나기. 이 소나기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스콜. 소나기가 매일 내리니까 강수량이 어떨까요? 풍부하겠죠. 아주 물이 넘치죠. 반면에 이 지구의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적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덥겠죠. 그리고 비가 많이 내렸으니까 습한 날씨가 계속될 겁니다. 살기 어떨까요? 너무 힘들겠죠.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열대우림 기후가 분포하는 곳은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분포하냐면 아까 지도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저위도의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아까 지도상에서 보셨죠? 어디였나요? 아프리카의 콩고강 일대가 있었고요. 가운데 부분 보이셨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셨던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지역이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식생은 어떨까요? 열대우림이 발달해 있습니다. 막 우거져 있죠. 막 나무들이 우거져 있죠.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지면서 그 밀림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밀림. 아주 막 동굴들이 있고 나무들이 막 엉켜 있고 저 햇볕이 들지 않고 축축하고 막 그런 곳 있잖아요. 그 밀림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지역은요, 열대우림이 분포하고요, 동굴식물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얘가 매일 비가 내리니까요, 땅에 양분이 남아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양분을 다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흙은 양분이 매우 빈약한 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옮겨가면서 농사를 짓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한마디로 생태계의 보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이고, 그리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으니까 그 나무들이 지구인들이 사용하는 산소를 배출하는 산소의 공급원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좀 힘든 곳인데 바로 생태계의 보고라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는 다양한 농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분이 빈약한 흙 때문에 이동식 화전 농업을 실시하죠. 이동하면서 숲을 태워서 만든 밭에서 카사바, 옥수수 이런 식량작물을 재배합니다. 식량작물이라는 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먹는 데 사용되는 그런 작물들이죠. 그런데 이 열대우림 기후지역에는 특이한 농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농업이 바로 뭐냐면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농업입니다. 자, 이 유럽인들이 이런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농업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열대우림 기후라고 하는 기후적 특성과 그리고 원주민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이 특성, 거기에 선진국의 기술이나 돈, 자본이 결합되어서 대규모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대규모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농업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농업은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면에서 열대우림 기후가 필요하다. 열대기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노동력.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다. 아주 싼 값에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돈, 선진국의 자본, 그리고 기술이 결합되어서 대규모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시면 식량작물이 있고, 아까 이동식 화전 농업에서는 식량작물이 있었잖아요. 식량작물과 상품작물은 성격이 좀 다르죠. 식량작물은 당장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라면 상품작물은 말 그대로 팔기 위한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랜테이션을 하는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상품작물의 재배는 늘어나겠죠. 반대로 식량작물의 재배는 줄어들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량작물의 재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원주민들이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경제 조성 과정에서 열대우림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열대우림은 뭐였었죠?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거든요. 지구인들이 마시는 산소의 공급원이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대우림이 감소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상품 작물의 재배로 인해서, 즉 여기 대규모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식량 작물이라고 대표되는 곡물 생산량이 감소되면서 소위 식량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플랜테이션이 가져오는 폐해, 문제점이라고 보실 수 있죠.
또한 또 한편으로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아까 동남아시아 지역 보셨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서는 자 동남아시아 하천 주변 평화 지역에서 벼농사가 발달해 있다는 걸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벼농사가 발달해 있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인 인구 조밀 지역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업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네, 이동식 화전 농업 보이시고요. 두 번째 뭐 보이시죠? 플란테이션 보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벼농사 지역이 보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민생활 보실까요? 옷입니다. 자, 어떤 옷을 입을까요? 고온 다습한 기후잖아요. 뜨겁고 강수량이 많으니까 다습하죠. 자, 고온 다습한 이런 기후 때문에 땀이 잘 증발될 수 있도록 얇고 간편한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식생활입니다. 뭘 먹고 살까요? 기름에 튀기네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름에 튀기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할까요? 상할까봐 그렇습니다. 상할까봐. 날씨가 뜨겁고 습하다 보니까 음식물이 금방 부패할 수 있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동남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까 벼농사 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쌀을 주식으로 한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 생활은 자 어떤 집에서 살까요? 고산가옥이나 수산가옥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산가옥이라는 건 어떤 거죠? 땅에서 이렇게 높이 떨어진 곳에 집을 이렇게 짓는 거죠. 수산가옥은 물이 흘러가는 그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고산가옥이나 수산가옥을 가옥이 열대우림 기후지역에 나타나는 주생활의 특징, 즉 가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고산가옥이 발달했을까요? 요 밑에 막 벌레들이나 그런 뭐 야생 짐승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습하다 보니까 비가 또 많이 내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사가 급한 지붕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소나기가 막 내리잖아요. 소나기가 내리면 이 만약에 지붕이 이렇다면 소나기가 내려서 어떻게 될까요? 지붕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빗물이 잘 흘러내리도록 경사가 급한 지붕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과 창문을 크게 낸 개방적 구조입니다. 더우니까요. 그리고 복도에 지붕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덥고 또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보시면 싱가포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거든요. 자, 여기 아까 싱가포르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 보이죠? 여기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어떤가요? 소위 물류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역을 볼까요? 열대우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재가 풍부합니다. 나왕이나 티크 등의 목재가 풍부하니까 임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고무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광을 많이 가는 지역이 동남아시아 관광 많이 가잖아요.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즉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물류산업의 기지가 된다거나 또는 임업이 활발하다거나 고무산업이 활발하다거나 관광산업이 활발한 이런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플랜테이션이 나오죠. 아까 플랜테이션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으로 하실게요. 플랜테이션은 열대의 기후가 필요합니다. 네, 기후가 필요하죠.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이 필요합니다. 원주민의 노동력이 필요하죠. 이걸 토대로 뭘 재배하냐면 상품 작물을 어떻게 하나요? 대량 생산합니다. 자, 이때 작물이라는 우리가 주로 마시는 커피 또는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작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름, 야자, 카카오, 천연 고무 그리고 우리가 자주 먹는 바나나,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폐해라고 하는 거 있죠. 열대우림이 파괴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의 생활터전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아까 살펴보셨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실 내용은 다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확인학습을 통해서 아우 죄송합니다. 자, 확인학습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배우셨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연중 덥고 습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맞고요. 인구 밀도가 낮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가 나타나는 건 맞는데 인구 밀도는 어떤가요? 높죠. 벼농사를 짓는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답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보온이 되는 두꺼운 옷을 입는다. 아유 더운데요. 덥고 막 습한데요. 빨리 땀이 막 증발돼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증발되려면 얇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세 번째,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에 튀기거나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지붕을 넓고 경사가 완만하게 얹어서 아니죠. 만약에 지붕을 넓고 경사가 완만하게 얹으면 이 소나기가 내릴 때 어떻게 되나요? 꽈당 무너지죠. 경사가 져 있다고 그랬죠. 급하게. 그러므로 틀렸네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어디를 중심으로 분포하나요? 자, 어딘가요? 위도 영도인 이곳 어디죠? 네, 적도입니다. 6번이죠.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가옥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워서 지었죠. 아까 왜 그랬다고 그랬나요? 막 뱀같이 야생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어떤가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띄워서 지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띄워서 지은 지역을 우리는 고상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선진국의 기술 및 자본, 원주민의 노동력, 상품작물 대규모 재배. 네, 이거 아까 뭐였었죠? 플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적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자, 일찍이 중개무역항으로 번영했으며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금융업의 중심지가 된 이곳 바로 어디였죠? 태평양과 여기 태평양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양 사이에 있으면서 자, 물류산업의 기지를 형성했던 이곳 바로 어디입니까? 싱가포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실게요. 마무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열대우림 기후는 연중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적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생활 보실까요? 얇고 간편한 옷 입고 있고요. 기름에 튀기거나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네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쌀 중심의 음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옥은 개방적인 가옥 구조이고 고상가옥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다.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산업을 보시면 싱가포르로 대표되는 물류산업, 인도네시아로 대표되는 임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표되는 고무산업, 그리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대우림 기후 지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적도 지역이로구나. 즉 그 적도 지역에서 극지방으로 가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중에 첫 번째 열대 기후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